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저녁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산업선교회 총무셨던 전방주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산업선교의 역사에 관한 발제를 먼저 듣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방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방주 목사고요. 제가 속한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들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산업선교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57년에 영등포 총회 산업선교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기술들을 하고,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이제 총회 차원에서 각 지구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영등포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등포 지구 뭐 경기노회, 그 당시엔 경기노회였는데, 영등포 지구위원회가 이제 58년 4월 18일 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그 해방 후에 지금 광주의 서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생긴 게 이제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전남 방직이 이제, 일제로부터, 인수받는 그런 그 사업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인으로 들어갔던, 어, 그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전방교회라고, 전남 방직 교회죠. 전부 이제 시골에서 광주로 이제 전라남도 각 농촌에서 올라왔던 여공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공장 안에 기숙사에 있는 여공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공장교회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57년에 총회에서 산업선교위원회가 출발을 하기 전에는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 자기 공장이나 아니면 인근 공장에 관리자로 있는 분들 중심으로 공장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총회에서 처음에 한경직 목사님도 이제 그 당시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락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총회 전도부장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의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도 세계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과 관리자들, 초기에는 관리자 중심이었죠. 전무나 뭐 관리자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영락교회 집사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장 교회식으로 이렇게 그 초창기 많이 시작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그런 몇몇 교회들이 청주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겨났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장 교회식으로 했었는데 총회에서 이제 산업선교위원회가 그런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어장으로 군과 학원과 공장 노동자를 생각했거든요. 그래 학교를 만들어서 학원 선교를 하고 군의 군목을 파송해서 군 선교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산업화되니까 공장에 그런 그 교회를 세워서 공장을 복음화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황금어장이라고 그 당시 그 문서들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산업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산업전도였죠. 물론 이제 미국의 그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헨리 존스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아시아와나 이제 한국이 산업화되니까 미국의 경험을 이렇게 갖고서 그 산업화되는 속에서 이제 그 산업 전도, 공장 전도죠. 뭐 노동자들에 대한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해서 그 당시는 총회 차원에서 기존의 전도부 예산보다 산업선교 예산이 더 많았죠. 미국 장로교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58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영등포 지구 산업전도위원회였죠, 그 당시. 근데 이제 두 축으로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영등포 지역이 그 당시 서울 지역의 공장지대다 보니까 일제 때부터 공장지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나 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그런 형태가 이제 공장 교회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산업지대다 보니까 영등포 지역에 있던 기존 교회들, 도림교회, 양평동교회, 뭐 이런 영등포교회, 멀리는 시흥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 산업전도부가 새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 여공들이 이제 인근 교회로 출석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 내 산업 전도부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야학들이 교회들마다 생기고 그래 이제 60년에서 한 70년 정도까지는 두 축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공장교회, 그리고 이제 각 교회의 산업전도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영등포직으로 전도사님을 이제 파송하는데 강경구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한영교회가 됐는데 영등포 산업중개 맞은편에 한영 방직 자리였거든요. 한영 방직에 파송이 돼서 그 안에 기숙사 가서 이제 여공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러던 모임이 이제 한영 교회가 된 거죠. 공장 내에 한영 방직 교회가 있다가 한영 방직은 이사 가고 교회는 남아서 지금 한영 교회가 되고 지금 영흥교회도 동아염직이나 세계공장 대동모방이랑 이렇게 세 군데 있던 그런 노동자들이 모여서 영락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영락교회에서 박조준 목사님을 파송해서 영흥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그래 초기에는 그런 이제 관리자들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이제 산업선교 훈련을 받은 이제 총회에서 산업선교 훈련 받은 조지동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 지구로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조지동 목사님 와서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이제 공장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다가 조 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산업전도부에 있던 노동자들 또 공장에 있던 팀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리더들 모임을 이제 파이오니아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리더들을 이제 좀 그 훈련을 시키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산업전도 연합회 평신도 산업전도 연합회로 이게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교회나 공장 중심이었는데 평신도 중심의 산업전도 연합회가 중심축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전도회 사무실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거기서 또 한편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시작을 해요. 신용협동조합 지금 다람쥐 회로 지금도 한 60여 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용협동조합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 중심의 타이어 공장 해가지고 생산협동조합도 만들었다가 이제 잘 경영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다람쥐 회 중심으로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을 초기에 하다가 그 당시에는 신협법이 72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 만들기 전에 신용협동조합을 이렇게 이제 영등포 그 평신도 연합회 노동자 평신도 연합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협 활동을 이제 같이 구매조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평신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사회 속에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노동자들의 그 삶이라든가 또 경제가 뭔가 기독교 경제가 뭔가 산업사회 속에서 산업사회라는 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외부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좌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이제 협동조합도 좀 활성화되고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월세방 살던 사람들이 신협을 통해서 이제 목돈 대부를 받으면 이제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신협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협동조합과 평신도 연합회 활동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지동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고민을 하시지만 공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 뒷자리에서는 노동자들은 이게 근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찍 나오거나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거의 뭐 강제 예배 시다 빠지면 또 어?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예배 드리다시피 저도 지금 그 회사 다니지만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하는데 지금 아침 7시 반까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새로 상무가 오더니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7시 반부터 그냥 산업안전교육이라고 그거 시간의 수당 줘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시간의 수당도 안 주고 그냥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뭐 현장은 그렇죠. 중소사업장이나 이런 데 뭐 노동법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지금 뭐 6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예? 졸려 죽겠는데 일 끝나고 힘든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죠. 그러니까 욕하고 이제 목사님이야 아니면 관리자 교회 직분 맡은 집사들이나 뭐 권사나 장로가 있으면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참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어, 자기들은 영광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힘들고 억지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이러니까 힘든 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 소리를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되고 이게 이제 공장 예배나 산업전도부 이런 모임들이 그 노동자들의 본질적인 문제, 노동자들의 생활적인 문제, 뭐 임금 문제나 어? 어, 아니면 뭐 노동 시간 문제나 또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문제나 뭐 노동자들은 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쎄 빠지게 일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주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사 입장에서 일반 교회 목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공장 어, 예배나 이런 개인 영혼을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라는 게 이게 한계가 많구나.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어, 소규의 경일기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게 노동자 소리들을 듣게 된 거죠. 울부짖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중요한 게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그 당시 뭐 인간 취급도 못 받으니까 노동자들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서구에서는 많이 발달했고 그렇지만 하여간 한국에서는 60년대 뭐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게 노동조합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협동조합 활동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공동체로서 이제 신흥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 신용협동조합이 발효되고는 1호로 등록을 해, 72년에. 그만큼 이제 활성화됐던 거죠. 어, 어. 그렇게 이제 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영등포 지역은 봉제 공장들이 많았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해태나로 때도 나중에 생기는데 그 당시는 이제 봉제 공장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노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동조합 간부 교육을 같이 하게 되고 이 노동조합이 잘 되면 그러고 노동조합이 없는데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좀 개선이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기존의 노동조합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총의 간부들이 와서 노동조합이란 뭔가 근로기준법이란 뭔가 뭐 이런 경제란 뭔가 이런 걸 이제 숭실대 교수님들이나 뭐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노동자들한테 평신도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산업전도로 했던 게 1968년 그 당시 이제 WCC 총회가 열리면서 그 당시 이제 선교 개념도 전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새로 이제 웁살라 총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교 개념으로 노동조합을 발견하면서 전도 개념이 이제 그 선교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전도 했던 것도 이제 산업선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총회도 이제 산업전도위원회라고 했던 것을 이제 산업선교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그래도 그 당시 특징적인 것은 영등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성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양평동이면 양평동 교회 목사님이 양평동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이렇게 방문도 하고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특이한 건데 도림동 교회 목사님은 도림동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영등포지구 산업전도위원회는 그렇게 목사님들 간에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조지송 목사님이 같이 협력하면서 조지송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 교회 출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도 영등포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산업전도, 평신도 산업전도 모임을 만들고 활성화하고 공장도 방문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교회는 이제 그 산업전도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던 것이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 72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활성화돼서 했는데 72년에 이제 10월 유신이 일어나죠. 박정희가 이제 삼선하려고 10월 유신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한국노총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전부 다 10월 유신을 지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노총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10월 유신이라는 게, 박정희 독재 정권을 위한 거고, 삼선을 위해, 영구 집권을 위해서, 민주화를,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노동자들이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억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시도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노동조합이라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그룹 운동, 평신도 연합회 중심의 그 노동자들 모임에서 그것이 이제 소모임 운동으로 이제 확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하고 같이 했던 거는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간부들이 다 정부 따라가니까 어용 짓을 하고
밑바닥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인권 개선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노동자 간부들도 이렇게 하고 노총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게 아니구나.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새로 이제 72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70년대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의 이제 토대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뜨개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뭐 미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어, 어, 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동생들 학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들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와서 공장 노동자가 됐던 이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공부를 하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또 책을 읽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뜨개질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다든가 각자의 어, 필요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맞게 소모임들을 조직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임들이 이제 공장별로 또 공장에서는 한 공장 안에서는 뭐 부서별로 아니면 라인별로 또 혜태제과나 롯데제 같은 경우는 3교대가 있었잖아요. 주간, 야간, 주간 세 팀으로 이제 3교대가 8시간씩 돌아가는데 그 이제 교대별로 이렇게 이제 모임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협동조합도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또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생들 학비가 목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려고 한다든가 목돈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은행은 함부로 이렇게 드나들 수 없고 문턱이 높아서 그리고 은행은 낮 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녁 때라도 공장 끝나면 와서 새벽이건 저녁이건 산업선교에 와서 적금을 할 수가 있고 같이 모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기서는 완전 해방된 공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산업선교회를 그래서 이제 소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그 70년대 산업선교가 활성화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같은 라인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장의 친구들이 떡볶이도 같이 먹고 뭐 만두도 해 먹고 뜨개질도 하고 뭐 미싱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노래도 같이 부르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어, 어떤 반장이나 아니면 어떤 부장이나 과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만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생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한 마음들이 되는 거죠. 한 마음들이 돼서 이런 부당한 걸 당했는데 어, 월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부서 이동이라든가 뭐 이런 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리자하고 충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얘기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못하다 보니까 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 뭐 하냐 노동조합 뭐 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싸우게 되고 이제 같이 모임하면서 이제 회사 애들도 개인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노동조합을 민주화시키는 그러한 토대가 이제 소모임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이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토대가 각 공장별, 라인별, 부서별 이러한 소모임들이 주축이 돼서 7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노조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유신 정권이 이게 이제 두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탄압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딘가 보니까 이제 산업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들이 70년대 말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활성화되었던 신용협동조합도 이제 인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79년, 80년 이렇게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해산하고 다람쥐회라는 법 외의 협동조합을 새로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이제 다람쥐회라는 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죠. 그게 이제 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 명동성당의 명례방하고 영등포 산업선교회 다람쥐회가 이제 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인데 이제 신용협동조합 중앙에서 다 알죠. 예.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선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그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그 용공, 좌경, 어, 산선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도산 빨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선교를 탄압하게 되고 정권에서 탄압했지만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 어, 기성 목사들, 장로들, 기업을 하는 장로들, 큰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산업선교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든가 지원을 안 한다든가 교계적으로 이제 탄압 두 가지 차원의 탄압이 들어온 거죠. 교회를 통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정권을 통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그런 속에 이제 80년 전두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 속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차원으로 어, 어, 노동운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회는 그러한 탄압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 모색하는데 하나는 이제 자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산업선교를 보존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의 이제 성문박 교회가 1983년에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로 오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면서 산업선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불온시되고 경찰이 뺑 둘러싸서 이제 산업선교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성경 공부하러 간다 이러면 막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선교 올 수 있는 게 명목이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 노동운동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비공식, 반합법, 비합법적인 노동자 조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노동운동도 이제 비합법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들이 뭐 다 어용이니까 제대로 보니까 이제 비합법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서 80년대 노동운동이 이제 그런 정치투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영등포 산선도 이제 두 가지 차원을 하나는 그 성문박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던 신앙공동체 중심으로 모였던 부분과 이제 현장 중심의 노동자 조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등포 노동자 평의회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80년대에 이제 산업선교의 한 축이 산업선교 훈련을 받았던 목사들이 이제 민중교회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산업전두부 담당 목사들이라든가 훈련받은 목사들이 공장지대의 노동자 모임을 중심으로 민중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민중교회 운동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러한 민중교회에 속한 노동자들과 영등포 산선에 있는 노동자들과 또 산업전두부에 있는 일부 노동자들과 같이 모여서 한국기독노동자 총연맹이라는 노동자 조직을 기독노동자 조직을 85년에 이제 만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무학교의 산업전도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산업전도부 것이 노동자들도 야학 이게 같이 하던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야학에 같이 하던 노동자들은 그 무학교회가 이제 성수동 가까우니까 성수 지역 노동자 모임으로 이렇게 가고 산업전도회에 있던 노동자들은 영등포 산선의 노동자들 또 구로 지역에 있는 민중교회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한국기독노동자 총연맹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선교 활동이 완전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되는 거죠. 하나는 노동자들의 현장 조직인 노동자 평의회, 노동자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과 성문박교회 중심으로의 기독노동자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80년대 산업선교의 어떤 중심 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87년 6월 항쟁과 이제 7, 8, 9월 노동자 대추쟁을 맞이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이제 어?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이제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95년에 민주노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노엽 시절이죠. 민주노조가 이제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90년부터 총무를 했는데 산업선교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런 질문 속에서 이제 산업선교는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동조합 중심으로 운동이 가니까 노동조합 운동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노동자 학교거든요.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자 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각 노조에 있는 또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노동조합이 정말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우리 사회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우뚝 자리 설 수 있도록 노동자 간부들을 육성하는 그런 노동자 학교를 한편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성북학교에는 기독노동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이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기독노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독노동 운동의 어떤 주체로서 이렇게 이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두 축을 진방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시산업 선교, 그러니까 사회복음이죠. 소셜 가스펠, 이 운동의 산 증인이시니까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이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YH 점거농성 신민당사, 그래서 야당이었던 우리 김영삼 그때 야당 지도자도 조인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전태일 분신처럼 YS 점거농성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은 종교를 빙자한 불순 세력이 침투하여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 산업 선교에는 대표적으로 좌익 연공 세력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또 이 한국의 경찰들이 그 이 사람들 도시 산업 선교를 외세 지원하에서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결국은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반정부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바르면서 굉장한 핍박을 또는 뭐 정치적 탄압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러한 이 반국가 세력 또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그런 낙인에서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셨고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대중들에게 또는 노동자 자신들에게 어떻게 아, 예, 그 이미지를 바꿔 나가시면서 운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YH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야외 사건이라고 그렇게 YH니까 야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YH 사건 때 이제 글쎄 그때 이제 떨어져 죽은 김경주 열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 면목동에 있는 동일교회 야학이 있었거든요. 동일교회 청년부가 YH 무역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많았었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동일교회에는 산업전두부가 따로 없었는데 그 주변에 YH 무역이 이제 여공들이 많다 보니까 가까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그 YH 그 동일교회 출석하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딴 게 없어요. 이제 그 당시 영등포 산선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외자 기업 철수 투쟁, 그 다국적 기업 철수 투쟁 이걸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 교회나 호주 교회나 미국 교회, 일본 교회하고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본국 교회 그 정부의 압력도 가하고 기업주의 압력도 가하고 그러는데 어, 그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YH 무역이 그래가지고 무역을 하는 업체인데 그걸 노동자들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어, 먹고 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회주의나 뭐 그런 지향이 아니고 내가 받을 임금 달라. 어? 노동 조건 개선 투쟁 정도였죠.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음. 8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학생들이 결합하면서 정치투쟁으로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 그 이념적인 그런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전환되지만 70년대 말까지 80,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그, 돈 떼먹고 돈 달라, 임금 투쟁, 생존권 투쟁,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우리 헌법에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상권 정도, 그나마 보장해달라. 이런 것이 최소한의 요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그것이 용공, 좌경, 빨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이념 이런 걸로 막 덮어 씌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게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명들까지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됐던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배워야 할 것은 전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천당 보내는 게 전도고 선교였는데 이 사회 선교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파워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개념, 그런 현장,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는 거죠. 저는 그 YH 사태 직후에 YH 그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 젊은 이제 제일 어린 학생들, 고등학교 다닐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인볼브 되게 됐는데 여하튼 이 세상을 예수가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흐름, 개인을 천당 보내는 주택공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이 사회선교 개념이다.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케이스였고 그 중심에 호주의 유나이팅 처치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어떤 결실이라 할까? 결과를 맺어주는 것이 오늘 참여한 우리 한성주 씨 처음에 제가 만나게 돼서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성주 씨 좀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는 그 성모학교에 가게 된 이유는, 아, 그, 결정적인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저한테 중요한 문제였고, 전도라는 것이, 어, 어떤 우리 교인을 대상화 시키지 않고 그 교인이 스스로가 주인이고, 노동자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안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대접받고 스스로가 이렇게 삶의, 어,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서는 거. 그래서 평신도 운동도 좋게 생각한 거는 그 기존에 교육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스스로가 신앙의 주인으로서 목사님 맞지 않게 또는
전도사님 못지않게 이 세상과, 자기의 삶과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주인이어야만 된다. 이웃사랑 또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산업선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유는 하여튼, 그, 제 삶을 거기 들어가서도 많이 좀 배웠다. 특히 노동자분들한테 내가 전도하고 가리키고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도 배우고 이렇게 애정도 배우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좀 나누면은 이렇게 서로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걸 오히려 거기 가서 제가 전도나 선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경험을 그 성모학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조금 그 두껍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한성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은 뭐 네, 한성주 선생님께는 우리가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예수 자체가 평신도였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까지 네, 네, 비라성 맞습니다. 같은 네, 많은 신학자들은 네. 안수를 받거나 교역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금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 네, 인식해 네, 주시고 스스로 네, 예, 예. 평신도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 네, 네, 생각하시면 좋을 예, 것 같고. 예,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눠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도시산업 선교회는 정말 한국의 민중신학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가장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의미, 신학의 의미를 물으셨던 것 같고요. 아까 진방주 목사님께서 1968년도에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그 웁살라 총회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 그래서 이게 세계교회협의회가 사실 교회 일치, 에큐메니카 운동의 운동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관심은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서구 이 교회들은 막대한 인력과 그다음에 예 또는 리소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또는 가지고 있던 재정이라든지 이런 힘으로 여기에 대한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뭐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제3세계의 일부였겠죠. 제3세계의 이 선교지 한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그 근본주의적인 개인 구원에만 경도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진방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또 민중 목회자로서 30년 이상 살아오셨고 또 지난번에 김성봉 목사님의 고백은 민중 목회자로서 어마어마하게 내 청춘을 불러 살아왔지만 결국은 사람과 또는 민중들과 분리되거나 또는 민중들이 떠나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그런 노후의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반성도 스스로 하셨는데 아, 저희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진지하게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믿는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당시에 우리 한승주 선생님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함석권 선생님 평신도 지도자인 함석권 선생님을 통해서 깨우쳐서 인생이 변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도시산업 선교에서 이 선교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발견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크 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윤정현 신부님도 그러시고 근데 우선은 김성보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뭐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방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많이 뵀는데 공식적으로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인천의 산악선교는 조지오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1984년에 그 기독노동자연맹이 만들어지는데 그 회장을
어, 유동호 회장님이 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노동자연맹, 예, 유동호 회장님이 되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 한명희 씨가 조직이 서울 기독노동자 총연맹 회장하고, 누구요? 한명희 서울. 아, 예, 서울. 인천 기독노동자연맹은 정동근 집사님이 하셨나요? 예, 그럴 거예요. 유동호 회장이 전국 회장하고. 네네. 그 조직이 좀 활성화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기 뭐야, 그 다음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직에 좀 타격을 입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기독노동자연맹에서 5월 1일 날 메이데이 행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 기독노동자연맹에서 개최한 노동절 행사. 그래서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많이 모였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또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인천 도시산업 선교에 많은 연관을 가지고, 예, 있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도 말씀하시죠? 예, 마이크 켜주시죠. 예, 산업선교 얘기는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고 또 들어왔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호주 이제 시드니에서 한성주 우리 선생님이 참석해서 호주 유나이팅 처치가 어떻게 해서 영등포 산성과 관계를 갖고 어떤 분들을 보내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호주 교회는, 한국 선교를 할 때 부산과 경남 지역 중심으로 이제 선교지 분할을 할 때 그래가지고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구위원회를 저희 총회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구하고 부산 지역, 대구지구위원회와 부산 지역 활동을 위해서 그 당시 전도부 총무였던 이권찬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호주 교회를 접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 선교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호주 선교부에서 이제 우택인 리차드 우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파송을 이제 다시 하는데 이제 그 당시 대구 부산 지역이 이제 초기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두 분이 오는데 한 분은 이제 울산 지역에 이제 파송이 되고 우택인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 지구로 이제 파송이 돼요. 산업선교회로. 64년에서 69년 평신도 연합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되던 때, 그 당시 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76년에서 78년까지 라벤더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 당시는 한참 이제 유신 정권이 들어서서 삼선 개헌 이후에 이제 독재 정권이 강화되던 그러한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 싸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외국에 호주에도 알리고 영문을 해서 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자를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라벤더 선교사가 이제 노동자들의 소리를 듣고 노동자들의 삶과 상황을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해서 이제 호주 교회나 외국 교회에 알리다 보니까 이 양반은 이제 정부에서 비자를 안 줘가지고 결국 이제 추방당하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니 도슨이라는 사람 분이 81년에서 이제 85년에 오는데 조지석 목사님이 이때 이제 주로 토니 도슨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는 한국의 노동자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영문을 통해서 외국에 좀 소개를 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다가 본인 한국말 습득이 좀 어렵고 그러다가
한남대학교 와서 영어 선생하다가 이제 임기가 돼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우리 한성주 선생이 결혼하게 되는 임경란 선교사, 제호 한인 동포를 이제 그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86년부터 91년까지 있는데, 그때 이제 한성주 선생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임경란 선교사가 이제 했던 그 86년에서 91년이 제일 치열했던 기간이죠. 이 당시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6월 항쟁, 민주정부 이제 들어서기 직전, 노태우 정부 들어서기 그 직전까지인데, 노동자들의 그러한 투쟁 현장 이야기들을 그 외국에 주로 이제 많이 알려주고, 그럼 외국 손님들 오면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경란씨 다음에 온 분이 이제 데브라 카슨인데, 데비 카슨이라고 그러는데 90년에서 93년 저하고 이제 제가 총무할 때 같이 일을 했죠. 이때 이제 외자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노동조합이 민주화되면서 철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 기업, 미국 기업, 일본 기업, 막 다 호주 기업 이런 데 막 철수하려고 하니까 외자기업 철수 반대 투쟁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 투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외국에 알리고 외국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투쟁들을 지원하고 철수 투쟁을 막는다든가, 철수하면서 하는 밀린 퇴직금이라든가 노동자들 보상금들을 제대로 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독일 교회, 호주 교회, 뭐 일본 교회, 미국 교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NCC 차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외자기업,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철수 투쟁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당시 이제 데이비 카스는 저하고 일할 때 이제 코리안 워커라는 영문 잡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국에 막 배포도 하고 그랬었어요. 주로 이제 호주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죠. 외국 손님들 오면 통역하고, 이제 그 국내 노동자들의 투쟁 상황을 해외에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렘 그린버그라는 친구가 94년부터 97년까지 이제 호주 선교사가 로서 이제 왔다가 같은 일들을 거의 이렇게 해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로안 잉글랜드라는 친구가 와서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해가지고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노동 현장보다는 노동자 생활공동체의 어떤 협동조합 운동을 주로 생협이라든가, 또 그 당시 이제 노숙인은 나중에 이제 좀 시작을 하는데, 그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노동 현장 중심보다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때는 아시아 노동자들을, 아시아 지도족들을 훈련하는 그런 그 사업을 새롭게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CCA하고 협력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 로안 잉글랜드가 이제 주로 역할하고, 그 위에 제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일할 때는 이제 2015년부터 지금 양명득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산업선교에 와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1915년 이후니까 우리 상황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로 이제 호주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했던 역사나 자료들이 발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자료들을 전부 번역해내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 20여 권 지금 내고 있는데, 한국교회사가 미국 장로교 중심으로 기술이 돼서 이러한 이제 부산 영남 지역의 호주 선교의 역할, 신사참배를 제일 강력하게 반대한 게 주기철 목사님이 나온 그 마산 그쪽 경남 지역의 호주 선교부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고 이제 캐나다 선교부가 했던 함경도 지방도 이동희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초기 민족운동을 중심을 이뤘던 분들이 캐나다 선교부 지역인데, 이 부분도 역사 기술이 한국교회사에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주 선교부하고 많이 이제 긴밀하게 60년대 이전에는 해방 전이나 이럴 때는 부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이제 호주 선교부가 협력했고, 기존 선교부들처럼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존 브라운 목사, 변조은 목사님이란 분이 장신대 교수하다가
돌아가서 세계선교부 총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주 선교부 세계선교 정책에서 이제 한국의 이런 그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자와 협력하는 이런 활동 중심의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선교협력 중심 협력지로 이렇게 아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죠.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말 세계교회협의회나 또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 나라의 그 진보적 교단이라고 생각하죠. 빚진 바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교단마다 뭐, 이 선교나 전교, 그 선교 정책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흔하게 하는 말씀들처럼 이 복음이 유럽에서는 이제 그 문화가 됐지만 미국으로 와서 어, 기업이 됐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특징은 이제 지나치게 자본주의화 되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한 단계 더 나가서 미국에서 수출한 한국 기독교는 아, 재벌이 됐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근데 뭐 미국 교회가 물론 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주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를 출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그 호주라든지 WCC 미국의 진보 교단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 기독교는 지금 이제 뭐 김진호 목사님 하셨습니다만은 웰빙 보수주의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이 후발 대형교회 뭐 자기들만의 천국 지상천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장 기독교인 정광훈은 경제적 아주 유복한 상황에서 웰빙 보수주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반국가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거기에 지금 광장 기독교의 정광훈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폭력배로 폭도로 변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뭐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판사를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광장 기독교의 민낯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회가 이런 선교를 결국은 뭐, 통일교도 그렇고 한국의 무슨 미종족 선교를 한다는 이 선교단체 뭐, 인터콥도 그렇고 나가서 이게 이제 종말의 시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교회 가서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한국의 근본주의 이렇게 도시 산업 선교를 지지해서 그 사회에서 이렇게 노동조합이나 뭐 아무튼 이 인간적으로 full humanity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죠. full humanity를 성경이 원하는 full humanity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결국은 또다시 거기 가서 근본주의적 이 개인 구원 우선의 뭐 영혼 구원, 구령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럽기는 좀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왜 미국은 이렇게 진보적 교단을 제외하고도 트럼프 2기를 탄생시키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많은가? 왜 미국 사회 내에서 이번에 성공의 여성 사제께서 이 트럼프 취임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셨던 그 설교의 일부를 들으셨는데 왜 그 꼴일까? 미국 교회는. 그런데 한국 교회 들어가 봐도 이렇게 호주에서 유나이팅 처치의 엄청난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진방주 목사님 같은 분이 탄생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시고 한승주 선생님 같은 개인적으로 정말 깨달음의 어떤 이
삶이 변형되는 순간들을 가진 개인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이 웰빙 보수주의와 광장 기독교는 저 모양이고 저 사람들이 가진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는 왜 또다시 이단적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너무 거대 담론입니다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또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대레사 선생님, 파리에서 지금 계신데 또 마이크 키셨어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여기서 사실 불문학을 하지 않고 노동행정을 여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노동행정 관련. 그래서 제가 저도 굉장히 그 노동에 관심이 많고 전태일 열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분야의 공부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노동자에 관심을. 그러니까 첫째 노동자는요. 1인 1기. 여기 기술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무상교육인데 계속 일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의사의 자식이라도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나는 요리사가 될래. 그럼 요리 학교가 있고 뭐 유리공예 학교도 있고 무슨 건축 학교도 있고 그게 중학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습을 하는 동안에 약간의 월급을 받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또 지방에서 오는 대학생들을 위한 그 공동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실직 보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저는 여기서, 왜냐하면 회사가 다 잘 되려는 일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 3개월 아니면 6개월을 내가 꾸준히 일했다. 그럼 여기 실직보험이 딱딱 나와요. 약간 한 80%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진국이며 이게 가톨릭 국가로구나. 이게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노동자 니네들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니네들 손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니까 얘네들한테 그런 그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일깨주고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이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조그맣게 찍은 거예요. 그럼 거기 노동자들이 대학생이든 뭐 노동자든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집 걱정 안 하지. 한국은 그냥 막 방이 없고 저기 신림동에 어디 그 뭐 고시 거기 가서 쭈그려 자고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쩜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서울에 건물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잘 것이 없고 대학생들이 잘 것이 없고 이런 거를 교회가 앞장서서 정말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간 평등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 교회의 1년 전체 헌금량과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복지 예산 그냥 가난한 자들이나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되는 복지 예산을 비교하면 정부의 복지 예산이 한국 전체 1년 헌금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세금을 내고 지금 우리 변데레사 선생님이 이 프랑스 파리의 선진 이 국가가 제도화한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풀 휴머니티를 위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하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방주 목사님께서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이 월세에서 전세로 갈 수 있는 일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온 역사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결국은 기독교인은 제대로 된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국의 이승만 정권부터 이 내각의 기독교인 비율이 엄청났고 또 통역 정치를 하면서 외국에서 유학한 목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게 한국
한국 교회야말로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데 가장 재빠른 인간들이 모여 있고,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도 윤상인이라는 인간도 보니까 정광훈 만나기 전에 자기도 예배 드리고 왔다고 90도 절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놈의 교회는 가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따위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땅을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우리 변정원 선생님, 변대레선 선생님의 파리에서 이 노동행정학을 공부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2시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계속 녹화가 돼서 좋은 동영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또 하실 수 있는 말씀, 또 말씀하셔야 될 분들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승주 선생님, 그러시군요. 임경란 호주에서 파송하신 한국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아마 부인이신 것 같고, 요즘 미국에서도 이 PCUSA, 미국 장로교회 또는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특별히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 2세가 아니라 1세들도 많이 갑니다. 이 교단에서 열심히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키워서 가는 분들 참 많이 계셔서 격세지감입니다. 이외에 재외동포가 다시 호주인 국적으로, 미국인 국적으로 한국 교회를 도우고 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오늘 한국 산업 선교의 역사에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우리 진방주 목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안타깝게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운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정말 노동법에 적용도 받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이나 계약직 노동자들이나 요새 뭐 택배 노동자들, 길거리에 있는 저같이, 저도 이제 비정규직이거든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런 걸 위해서 합법적인 그런 노동조합, 힘이 있는 노동조합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게 또 다른 이익 집단이 되면 이게 노동운동 하나만한 운동 아니냐.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평등과 민주적인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돼야지 노동자 집단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되면 안 된다. 산업선교와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보다 더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힘 있는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렇게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길을 또 한국노총이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전철을 밟는,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뭐 사상교육이면 사상교육,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교육이면 신앙교육,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민주적인 인간,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 또 정의를 세우는 인간의 어떤 변화, 여기에 좀 중심을 두면서 산업선교도 이렇게 근본적인 우리가 하는 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이런 사람의 변화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산업선교의 이제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 산업선교의 역사,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역임을 하셨던 진방주 목사님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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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